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분의 입장을 기다리는 분들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뜨겁습니다. 이준석 의원. 항상 뜨거웠지만 요즘 더 뜨거워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무슨 마음으로 딱 20분어치 하려고 불렀습니까? 예? 끝나고 더 할까요? 예? 몇 입에 될까요? 아, 그래요? 네. 저 뭐 시간 20분 인터뷰하고 시간 모자르면 네. 예. 끝나고 더 하죠. 뭐 저희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오늘 뒤에 다 날려요 그냥. 아, 그럴까요? 네. 예,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출연료 주고 가시면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자, 이거부터 좀 물어보죠. 네. 이 뉴스토마토 이 보도 네. 명태균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라고 뉴스토마토는 네. 얘기하던데 뭐 칠불사부터 네. 홍매화부터 이준석 의원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화요일에 뉴스토마토 편집국장 기사를 하나 썼더라고요. 기사가 보셨어요? 아니죠 그거는. 아, 저 칼럼. 예. 기사가 아니라 그냥 그 막 선전포고장 이런 거지. 아, 그래요? 네. 제목이 이준석은 떳떳한가? 자, 떳떳하죠. 내용은 네. 떳떳해요. 자, 내용은 이런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명태균 씨와 이준석 의원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지방선거, 대선, 그러니까 2021년에 있었던 중요한 선거, 21년 있었던 그 네 개를 다 한 몸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그거부터 허위 사실이에요. 아니, 맞아. 요 내용이. 그래서 그럼 명 씨가 불법을 저지른 거를 이준석 의원도 알았고 심지어는 주범이다. 당신은 떳떳하냐 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예.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요. 예. 저는 명태균 사장을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알았어요. 거기서 우선 허위 사실이 있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명태균 사장의 불법을 알고 제가 뭐 공범이다 주범이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다 하는데 예. 불법이 먼저 적시해야죠 그러면은. 어허. 예. 또 우리 법률가에게 또 취조 들어갑니다. 예, 우리 법률가 김태현 변호사는 예. 명태균 사장 또 명태균 씨의 혐의가 뭐라 보십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과 아주 자세하고 딥하고 깊은 얘기들은 저희 지금 갑자기 편성이 바뀌었어요. 오늘 저 유튜브 연장 방송하기로 했거든요. 9시에 본방 끝나고 본방 아이고. 불과 한 30분 정도 이준석 의원과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아주 깊은 얘기를 딥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떳떳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당연하죠. 제가 아니 알았어요. 예. 지금 보면 이런 거잖아요. 예. 되게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보면요, 되게 어려운 걸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준석이 한 번도 안 나왔다 이런 거 증명하려고 지금 10년째 고생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이준석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분들의 논리체계는 이거잖아요. 예.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의 위세를 빌어가지고 호가호위를 했고 아하. 거기에 이준석은 한 축에 껴있는 공범인데 김종인 위원장까지 뭐 이런 다 이런 껴있고 얘기죠. 다 알고 보니 한 팀이고 예. 근데 이준석은 2022년 7월달에 선 끝나고 대표에 잘렸다. 예. 이 간극을 메꿔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이게 예.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명태균, 이준석이 한 팀이었으면 내가 잘리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아니 그러니까 그거부터 우선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걸 시작하는 건 제가 존중할 만한데 사실 어려운 취재하는 건 뭐 제가 응원하죠. 그런데 예. 이게 말이 되겠냐는 이것만 들어도 대중에 봤을 때는 예, 그냥 알겠습니다. 뭔 소리 하나 싶겠죠. 자, 하나씩 좀 보죠. 예. 어제하고 오늘 뉴스토마토가 아침에 예. 지금 단독 보도 어제 2개, 오늘 2개 한데 4개. 예. 그저 취재한 기자하고 이준석 의원하고 저 술자리에서 대화했던 거 녹취록으로 이제 저 가지고 기사 썼던데 일단 그 이준석 의원의 한 얘기 맞는 거죠? 네, 술자리도 아니에요. 예. 저랑 이제 만나서 저한테 취재만 해가지고 좀 얘기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네. 왜냐면 이 건에 대해서 사실 애초에 뉴스토마토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게 A, B, C, D 처음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막 그런 네. 거. 그런데 사실 이 건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하고 명태균 장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전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처음에 잘못 핀트 잡은 게 뭐냐면 처음에 어디서 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텔레그램 캡처도 수십 명이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 나고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아 이준석이랑 여기 뭐 A, B 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는 그냥 불쏘시개를 써도 되겠다고 그냥 질러버린 거죠. 그래요. 근데 예. 지르고 나니까 아무도 내용을 모르네. 사실 다 뻥이었네. 주변이 안다는 거. 어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뉴스토마토 편집국장이 저한테 와가지고 의원실에 와가지고 그 A, B 출불사 뭐 어쩌고 기사 썼던 거는 다 제 판단에 의한 것이고 여기 박형광 기자는 원래 그 이준석 의원 잘 아는 사람인데 너무 미워하지 마시라.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의원실에서.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뭐 그래 내가 뭐 박형광 기자를 알아온 시절이 얼만데 예. 회사 옮겨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그래가지고 따로 박형광 기자를 제가 만나가지고 예. 이 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한 3시간 해줍니다. 음. 이 3시간의 설명 요지가 뭐냐면은 예.
여기 지금 당신들이 취재 방향 이렇게 가는 거 다 틀렸어. 그러니까 사실 강혜경 씨 말을 쫓아다니지 마라. 예. 사실 강혜경 씨가 그 김영선 명태균 팀이랑 10년 가까이 같이 해왔는데 예. 거꾸로 거기가 그러면은 말하는 것이 모두 다 그러면은 사실은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 빼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느냐. 예.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냥 3시간 동안 쭉 설명해 준 거예요. 다 설명하는 체잖아요. 제가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한 얘기 맞는 거죠. 예. 이거. 예. 아니 뭐 녹취록 보면 누가 봐도 이준석 의원 말투긴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준석은 떳떳한가 이래버리면 떳떳하죠. 떳떳하니까 얘기했지. 알겠습니다. 뭐 하나씩 보죠. 조금씩. 예. 이 저 서울시장 선거 때 어제 기사 보면은 2021년 3월 5일 이준석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있을 때 뉴미디어 본부장 때 그때 김종인 전 위원장과 광화문 사무실 있잖아요. 네. 거기서 명태균 씨와 함께 선거 전략을 논의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녹취록이 그렇게 돼 있던데. 아니요. 그거는 앞에 뭐냐면 왜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네. 명태균 사장에 대해 가지고 막 대놓고 막 공격하고 이러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예. 근데 정치인들 그 부분들을 많이 궁금대로 해요. 왜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씨를 별로 공격을 저 안 하고 보세요. 옹호할까? 제 이력을 살펴보세요. 저는 대세에서 뭐라 한다고 따라가지 않아요. 저 부정선거할 때 보면 보수 전반이 전부 다 부정선거야 이럴 때 저는 아니야 이 바보들아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옛날에 하다못해 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뭐 김보름 노선영 이렇게 붙을 때도 처음에는 김보름 죽일 사람 만들었잖아요. 노선영 선수가 무조건 옳은 것처럼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그런 거 아니야 해가지고 저 욕 바가지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에서 봤을 때 제가 계속 얘기하면 강혜경 씨가 절대선이라고 놓고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계속. 그래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아니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명태균 사장이랑 지금 이렇게 한 이슈의 인물이 예를 들어 사진이라도 한 장 같이 찍힌 게 나오면은 다들 민감해하지 않아요. 실제 홍매화 사건이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때 자기 사무실에서 만났던 거 그런 게 노출되면은 하니까 발언을 지금 조심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아니냐. 저는 그런데 처음부터 명태균 사장 안다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어쨌든 3월 5일 날 같이 만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3월 5일이 그때 사실 그 예전에 다른 기사에서 명태균 사장이 김종인 위원장이랑 뭐 여론조사 룰을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한 기사가 있어요. 있죠. 그거 아니라고 우선 제가 동선 보여준 거고요. 제가 뭐 원하면은 2월부터 선거일까지 다 구글 GPS 기록 캡처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따 여기서 공개할까요? 아유, 그러시죠. 좋네. 예. 자, 그러면 본인은 만난 적이 없다. 그럼 존재 자체도 몰랐어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네. 아,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 네, 몰랐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언급해주지 않았던가요? 전혀. 본인에게? 제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참 전에 공개한 게 뭐냐면 5월 9일 날 제가 처음 알았다. 김영선 의원이 저한테 명태균 사장 전화번호를 보내주면서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그때 소개를 해요. 전화해보라고. 자, 그러면 3월달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는 본인은 그런 존재도 전혀 몰랐어요. 몰랐다는 건데 그럼 본인이 이제 만나거나 알거나 이거는 별개로 본인이 파악하기에 당시에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을 도와서 안철수 당시 후보와의 단일화부터 서울시장 경선에서 큰 역할을 한 건 맞습니까? 그때는 전혀 몰랐고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런 거잖아요. 어디서 역할이 있냐 없냐 이거는 영안이 1이잖아요. 있었죠. 근데 역할이 크냐는 굉장히 주관적인 질문이에요. 뭐 그럴 수는 있죠. 명태균 사장이 생각하기엔 자기 역할이 컸다고 생각할 것이고 선거 전반에서 명태균 사장이 어디인지도 몰랐던 사람은 인정 안 할 것이고. 오세훈 시장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선거에서는 명태균 사장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역할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조합해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역할은 했구나. 아니 왠지 나중에 워낙 김종인 전 위원장이랑 가까우시고 오세훈 시장이랑도 그 당시에 선거를 이준석 당시 미디어 본부장이 열심히 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나 김종인 전 위원장이 나중에 명태균 씨가 그때 우리 선거에서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야라고 얘기해 줬을 것 같기도 해서.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요? 원래 선거 끝나면 다 얘기 안 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명태균 씨가 그에 있어도 전당대회 이준석도 자기가 만들었다.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을 하긴 했어요. 그럼? 그러니까 역할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때. 아무것도? 왜냐하면 그때 선거 보면은 코로나 선거였기 때문에 현장 유세 없었죠. 그래서 연설하고 토론인데 연설 토론 대가 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저 문자도 안 보냈잖아요. 그건 그렇긴 하죠. 사무실도 안 차렸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명태균 사장이 보일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명태균 사장 그때 기억나는 거는 5월 9일인가 그때 연락을 하고
나중에 5월 24일인가 예. 제가 그 대구의 수성못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어허. YTN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현장 옆에 카페에서 만났던 게 그때가 전당대회 때 명태균 사장 본 그 유일한 상황일걸요. 뭐 선거 전략이나 뭐 메시지 그 당시 선거에는 워낙 지상정부당 공중전을 많이 했으니까 아니 연설하고 토론인데 논의도 하지 않았다. 제가 연설하고 토론하는 것을 명태균 사장이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그분이 정치해야죠. 의원님. 예. 지금 오늘 제가 라디오 나가서 하는 말 명태균 사장이 지금 뭐 준비해 줬을 것 같아요? 그 얘기 하잖아요. 예. 당시에 여론조사. 예. 뭐 저 나경원 지금 의원도 뭐 그 언급을 얼핏 했던 아니 거 그분이야 같기도 자기 하고. 지고 3년 동안 꽁해가지고 지금 부정선거론자가 된 거고. 아, 그래요? 예. 아니 지금 그때 나경원은 왜 졌는지 뻔히 전 알 것 같은데. 왜요? 어떻게 왜 졌는데요? 대구에 가가지고 연설하면서 저는 그때 탄핵의 강을 넘자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나경원 대표는 당원 여러분 제가 대구공항을 박정희공항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거였어요. 아, 그래요? 떨어져야 마땅하죠. 그런 소리 했으니까. 그래서 진 거다. 수준이 그런데 떨어져야죠. 알겠습니다. 예. 자, 요건 이준석 의원의 이제 판단, 주관적인 평가고 어쨌든 아니 그런 얘기했는데 당선될 것 같아요? 대구 시민 무시하는 겁니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론조사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그 P&I 여론조사가 일종의 튀는 조사라고 할까? 갑자기 이준석 의원이 자 당시의 후보가 어떻게 보면은 주호영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에 비해서 세가 좀 떨어지고 초반에 출발을 좋지 않았는데 팍 튀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준석이 이 정도인가 하고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가 몰렸다. 아, 첫째 잘했잖아요. 일각의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네. P&R 조사가 뭐 튀었다 그러는데 잘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본인이 그 당시 선거 캠페인 잘했잖아요. 그리고 캠페인요? 첫째로 네. 뭐냐면은 P&R 조사가 제가 출마 선언하기 전부터 시작했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4월 달부터 매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경원이 1등이에요 처음에. 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한 3주 차인가에 세 번째 주 차인가에 제가 출마 선언하면서 꼈는데 그때 제가 2등 하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제가 1등한 조사가 나오는데 그 조사랑 겹치는 기간에 한 조사가 예. 그 윈지 컨설팅, 윈지 코리아의 박시영 대표. 예. 그분이 저를 도와줄 리가 있나요? 그분이 한 조사에서 1등했어요. 그러니까 튀는 조사, P&I 조사가 튀는 조사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P&I 조사가 튀는 조사가 있었으면은 지금 벌써 이미 그게 기사화되고 나와야 되잖아요. 튀는 조사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나경원 의원이 주장하는 거는 본인이 잘못 주장하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계속 망상에 3년 동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요? 원래 부정선거 빠지면 그래요. 자 그러면 서울시장 경선 때 저 오세훈 저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단일화 때 그때도 오세훈 당시 후보한테 좀 유리한 튀는 조사가 나왔다는데 그건 어떻게 봐요? 저는 그때 어떤 조사가 그러니까 이게 자꾸 네. 특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조사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놓고 얘가 실제로 그 기간에 다른 조사에 튀네 이게 되거든요. 예. 근데 특정이 안 되니까 예. 예,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자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요 얘기 좀 해보죠. 대선 때는 어땠습니까? 분위기 당대표였으니까 대선 총괄했을 거 아니에요. 네. 당시에 명태균 씨 역할은 뭐였어요? 대선 때. 그때 그 윤핵관들이 중간에 저랑 대통령 후보 사이의 메시지를 굉장히 왜곡시키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이미 명태균 사장이 적어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내외랑 예. 굉장히 친한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쪽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들과 우리가 그쪽을 통해 전달한 메시지들이 상당히 정확도 높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저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명태균 씨를 통해서 갔으면 왜곡이 없이 전달됐다. 네. 근데 뭐 윤핵관한테 얘기하는 순간 뭐 이거는 뭐 온 동네 방네 기사 다 나고 네. 그리고 왜곡돼 가지고 했는데 어라고 나고 네. 이런 일이 빈번했어요. 본인이 직접 후보랑은 컨택이 안 됐던 그런 일도 겁니까? 있죠. 근데 사실 후보라는 사람이 예. 맨날 저랑 전화통 붙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선거 중반 때는 그렇게 돌아가고 예. 선거 후반 때는 예. 제 수행비서랑 그 윤석열 후보 측 차량에 탑승한 예. 수행비서 예. 그러니까 직통으로 해가지고 예, 그래서 저랑 전화 바꿔주고 황종원 행정관 맞아요. 그런데 예. 그래서 전화 직접 바꿔주고 그때는 직접 얘기했죠 또. 예. 그러니까 그게 연락 체계에 되게 그런 게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봤을 때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의 역할이라는 게 당시에 이 대표와 윤 후보 사이를 연결시켜서 메신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 얘기예요? 그 이상 했을 수도 있죠. 근데 뭐 제가 인지하는 바에서는 인지하는 바에서는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대선 때 그 비공개 여론조사를 많이 돌렸다. 저 명태균 씨가 뭐 그걸 전부 다 뭐 윤 당시 후보가 이기는 조사였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 상황 몰랐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거를 본인은 못 볼 받아봤어요? 수도 없었고. 예. 예. 그
미래한국연구소라는 곳은 비공표 조사라는 거는 예. 아니 거기 보면 저 강혜경 씨 얘기 들어보면 무슨 뭐 청년 몇 프로 올리고 뭐 3천 샘플을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일종의 뭐 조작까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좀 우리 마사지라고 하죠. 뭔가 좀 손을 본 듯한 그런 대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 여론조사 몰랐습니까 당시에? 저는 당연히 알 수 없었고 예. 그리고 후보한테만 가고 대표한테는 안 왔다. 후보한테 갔는지도 좀 불확실하죠. 네, 그럼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확인을 제가 한 건 아니니까. 그 뭐 저 용산 대통령 그리고 이걸 봐야 되는 게 계속 이제 비공표 조사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여론조사 업체 사장이었거든요. 어디? 여의도 연구원. 연구원? 예.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에 조사를 많이 시켜 보면은 예. 그러면은 조사 중에서 여의도 연구원이 계속 피드백이 옵니다. 대표님 그거는 나중에 선관위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되게 잘 알아요. 그런데 이건 문제예요. 항상 뭐냐면 비공표 조사는 예를 들어 누가 전화 받았는데 1 이렇게 답했어요. 그런데 1을 2로 바꾸면은 그거는 진짜 문제예요. 뭐 그건 그렇겠죠. 결과가 바뀌는. 근데 가중치에 대한 부분은 비공표 조사에 있어가지고는 예. 문제가 안 돼요. 그 일종의 우리가 마사지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손 보는. 아니 마사지는 다른 건데 마사지는 공표 조사에서 예. 여론을 호도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마사지고 이거는 내가 보는 건데 내가 마사지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공표 조사는 약간 다른 의미인 게 알겠습니다. 이거 자꾸 이제 말꼬리 물고 이준석이 조작을 옹호하는 거냐 그러는데 예. 공직선거법 108조가 찾아보면 정확히 나와요. 자, 알겠어요. 자, 뉴스토마토 오늘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 지난 2022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김 여사 측에서 사람을 보내서 당시 이제 윤리위 열어가지고 이준석 당시 대표를 성상 의원들은 쫓아내네 마네 막 이럴 때잖아요. 김건희 여사 측에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 손을 잡으면 윤핵관 중 한 명이었던 권성동 의원을 제거해 줄게. 당시 이제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고 당대표 직무정지 되기 전인가요 이때는? 원내대표가 넘버 2였잖아요. 직무정지 된 이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네. 그때 뭐 워낙 많은 말 하다 보니까 그 설명하면서 시점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정확히는 가처분 때예요. 가처분 때. 그러면 체리따봉 이후에요? 가처분에서 한 번 지고 나가지고 예. 저쪽이 당황하니까 제일 가처분을 내려주는 조건으로 자기들이 뭐 권성동 의원을 뭐 이렇게 뭐 제거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제가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근데 주어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김건희 여사 측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제가 상황을 그때 박형웅 기자한테 설명했을 텐데 그 윤핵관이 분화됐을 때예요. 예. 소위 말하는 그 김건희 여사 거리가 먼 쪽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거리가 가까운 쪽 예. 나뉘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까운 쪽은 누구고 먼 쪽은 누굽니까? 다 나왔어요 그때. 그러니까 예. 그거 찾아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래서 그쪽에서 그 파벌 간의 대립에서 그런 얘기를 해준 거고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만큼 권성동 의원과 그 다른 의원 하나는 궤가 달라가지고 예. 그때 지방선거 공천 때도 사실 그런 움직임이 그 있었다. 다른 의원은 혹시 장지현 의원입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윤한홍 권성동 팀이고 예. 이쪽은 다른 의원뿐만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장지현 의원 이철기 의원이겠네. 그러니까 윤핵관 넷만 보고 보면 그런데요. 그러니까 예. 그것보다 좀 더 버라이어티한 그런 대립이었다 보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거를 이야기한 이유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공천 때 왜 그러면은 김영선 의원과 뭐 김종량 후보가 그 당시에 붙어가지고 했는데 예. 사실 김종량 후보는 권성동 윤한홍 의원 측에서 밀었고 김영선 의원은 다른 쪽에서 밀었던 후보고 그런 대립이 있었다. 그거 얘기하기 위해서인 거지. 예. 실제 권성동 의원을 제거한다 그러면 그걸 누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근데 어쨌든 당시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 뭐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확인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건희 보내서- 여사와 가까운 사람들인데 김건희 여사 측이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력 간의 대립이 있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거지. 예. 김건희 여사가 시켰는지 제가 어떻게 알면 알 바 아니죠. 아니 뭐 알 바는 아닌데 어쨌든 김건희 여사 측에서 와서 네. 우리 손을 잡으라는 게 뭐예요? 가처분 당에다 윤리위 그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그거를 취하해 달라? 그렇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나는 내 명예를 위해 가지고 가처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윤핵관 중에 권성동 의원이 제일 정상인이고 제일 바른 말하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예. 라고 이미 작년에도 라디오 나가서 뭐 MBC, CBS 나가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뭐라고 갖고 온 거냐 그래서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다가 그 대화잖아요. 그 김건희 여사 쪽 사람들이 그 누굽니까? 그때 보낸 사람. 글쎄요. 저는 정치인? 취재원의 정보나 아니면 네. 저에게 얘기하는 사람들 정보를 정치인은 아니군요. 필요 이상으로 까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언론과 그래요? 다르게. 예. 그래요? 자, 그럼 그거 들었을 때 이게 진짜 그 메신저를 보면은
아 이게 진짜 메시지 전달하는 뒤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왔을 때 아 이게 진짜 김건희 여사의 뜻이겠구나라고 생각은 들었습니까? 그 메시지의 가치가? 그건 제가 판단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때 그 왜요? 파벌 둘이서 진짜 완전히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 제가 거기서 이게 유의미한 제안이라고라도 판단했으면은 예. 누구 뜻이냐고 물어봤겠죠. 근데 애초에 제가 막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 권성동 의원이 제일 정상인데 왜 거기서 권성동 의원을 자르겠다고 하느냐. 자 그러면 그거는 당시에 알겠습니다. 요거 나머지 얘기는요. 본방불 가서 좀 이거 이미 다 하고. 2023년 4월에 네. 타 방송국에서 했던 얘기예요. 자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물어보죠. 오늘 뉴스토마토 또 보도 난 게 예. 지방선거 때 김진태 당시 후보가 원래 경선이 안 되고 네. 황상무 당시 예비 후보로 결정이 되는 거였는데 김진태 후보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일종의 충성맹세 같은 거 한 다음에 마지막 날 경선이 결정된 것이다. 그런 얘기했던데 맞습니까 이거? 예, 그런데 팩트입니까? 이게 그게 팩트인지는 모르고 예. 그게 또 명태균 사장이 이제 후일담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거기에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 그럼 난 믿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여사가 무슨 뭐 대통령한테 전화기를 주면서 어떻게 했다는 되게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알지? 거기 CCTV가 있나? 이런 그럼 거. 본인은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듣고 해준 거예요? 그건 명태균 사장 들었다니까요. 명태균 씨. 예, 근데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그걸 듣고 제가 김진태 지사한테 확인했더니 대표님도 그걸 아세요? 그래가 저는 그럼 김진태 지사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것도 명태균 사장한테 들었겠죠. 그러면 김진태 당시 후보가 김건희 여사 만나서 충성맹세했던 건 팩트랍니까? 김진태 지사가 그 얘기 했어요 본인한테? 그 얘기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근데 네. 명태균 사장한테 들은 얘기를 제가 들은 얘기를 김진태 지사도 알고 있던 거죠. 예. 아니 만약에 그 이준석 의원이 오늘 뉴스토마토에서 보도 나온 말 한 게 맞다면 김건희 여사 당무 개입 그다음에 지방선거 공천 개입이거든요. 맞다면인데 또 이런 거잖아요. 이게 강혜경 씨와 명태균 사장이 서로 공방전하면은 끝이 없는 게 네. 강혜경 씨가 아는 모든 거는 명태균 사장이 해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명태균 사장이랑 얘기해봤자 크로스 체크가 아니라 예. 명태균과 명태균 다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다면 당무 개입 공천 개입인데 맞는지 아닌지 확인 안 된다. 이런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말씀이시죠? 이준석이 들은 얘기가 김진태가 들은 얘기가 명태균 다시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 뭔가 좀 하다 맞는 것 같은데 네. 나머지 얘기는요 오늘 방송 끝나고 9시부터 본방불가서 이준석 의원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